안녕하세요. 홍시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주니TV의 주니님과 같이 콜라보를 찍으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시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주니님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동승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다고요. 그때는 19인치 사양의 시그니처 차량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HUD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막 옵션들이 다 있었습니다. 막 빌트인 캠이며.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깡통은 아니지만 깡통에 준하는 트림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기본 트림이 프레스티지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노블레스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이 노블레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랑 모니터링 팩만 추가가 되어 있어서 차량 가액은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노블레스 트림 단일로만 선택했을 때에는 4,300만 원 정도가 돼요. 카니발의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가솔린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속력만 본다면 확실히 경쾌하면서도 풍부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고요. 정숙도 또한 가솔린이 좀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와요.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하시더라도 2자릿수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탔을 때에도 연비가 한 8km? 그렇게 되면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되죠. 또 가솔린 모델은 이 배기량이 3,500cc입니다. 즉 자동차세가 9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가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년이 진짜 생각보다 금방 다가옵니다. 나 분명 낸 것 같은데 벌써 또 내야 되나? 이게 계속 돌아오거든요. 또 이제 낼 때마다 90 얼마씩 낸다. 좀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죠. 반면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1600cc입니다. 배기량이. 그래서 연간 자동차세가 2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카니발의 첫 번째 친환경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 연비가 잘 나오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비가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트릭 컴퓨터상에 연비가 13.7km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휠을 18인치와 19인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친환경 차량들 같은 경우는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빌트인 캠이 미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다면 공차 중량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 손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8인치에다가 빌트인 캠도 없어가지고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4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연비 주행을 조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인 연비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제가 연비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보다 조금 못 나오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할 때에는 진짜 막혀가지고 막 시속 막 10km, 15km 요 정도로 막 가다서다 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연비가 한 14.5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카니발이라는 차량 자체가 뭐 출퇴근용으로 분명히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거리에서 연비가 안 나오게 된다면 사실 디젤하고 그렇게 연비만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신형 카니발이 나오자마자 디젤 시승기를 올렸었는데요. 디젤 같은 경우도 연비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신 디젤 파워트레인 특성상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길보다는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은 다른 차량들과 고민해서 사는 차가 아닌 그냥 카니발이니까 사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실 국산 차량 중에서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RB가 선택지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스타리아랑 많이 비교를 하긴 하지만 승차감이라든지 뭐 정숙성, 뭐 실내 고급감 이런 것들은 카니발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단지 파워트레인의 선택지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솔린이면은 베스트겠죠. 근데
너무 배기량이 큰 게 있어요. 가솔린은 지금 3.5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세도 압박이 들고 또 6기통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출력 면에선 경쾌할지 몰라도 연비도 잘 나오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소유했을 때에도 뭔가 유지비가 많이 들긴 하죠. 그래서 디젤 파워트레인이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디젤 기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디젤을 고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고르는데 현재 지금 2024년 2월 말입니다. 24년 2월 기준으로 출고대기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무려 12개월이라고 해요. 12개월이면 1년이죠. 반면에 가솔린이나 디젤 파워트레인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 트림인 그래비티라는 트림이 있어요. 내해장 디자인이 조금 다른 최고 트림이 있는데요. 그래비티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20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출고대기가 20개월이면은 거의 내가 차를 받을 때쯤엔 풀체인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취소하시고 다시 카니발을 재계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솔린보다는 그냥 디젤 가자 해서 디젤을 고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신형 카니발 디젤을 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디젤 특유의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어요. 일단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에서는 고속주행에 비해서 연비가 조금 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준수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진동소음도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조금 크다는 거지 시끄러워서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젤 파워트레인 특성상의 즉각 토크감이라든지 고속 항해치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보다는 디젤이 뭔가 조금 더 만족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방에 톨게이트 구간이 있어서 이 노면 홈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하부 방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막아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저렇게 톨게이트 구간은 속도를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면 홈을 굉장히 깊이 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흡수해주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일상용으로 탔을 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살짝 오르막길이거든요. 요랬을 때 엑셀링을 조금 급하게 밟으면 살짝의 터보렉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가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에서는 등판각도 18도에 오르막길을 올라갔었거든요. 출력 부족이 있지는 않은데 뭔가 이게 하이브리드 하면은 전기 모터 사용량이 조금 더 많아야지 조용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비해서 전기 모터가 가장 큰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 전기 모터 개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못한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판각도 18도에 완전 막 오르막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 약간의 언덕 정도는 그래도 EV 모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엑셀링을 조금만 더 깊게 밟으면 바로 엔진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극악으로 막히는 도로가 아닌 이상 엔진 개입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기아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준준형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출시된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에 비해서 전기 모터가 용량이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게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계속 전기차처럼 그냥 이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는 시간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빠르면서 조용하게 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웬만해서는 엔진 개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 아 이게 내연기관이었지 라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전기 모터로 가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카니발은 전기 모터로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제 혜택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의 세제 혜택이 좀 많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저공해 2종을 받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세제 혜택 140만 원 정도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연비 충족을 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공인연비가 리터당 14.3k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카니발은 14km죠. 그리고 저공해 2종 세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 중인 팰리세이드가 2025년에 풀체인지가 되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바로 2.5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타3 2.5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덩치에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면 출력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고, 전기 모터 같은 경우도 2025년이면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EV 모드 가용 범위도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약간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이 차량하고 궁합이 안 맞는 파워트레인인데 너무 성급하게 출시를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외장 컬러는 아스트로 블루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고 트림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외장 컬러 선택권이 3가지밖에 없어요. 화이트 컬러랑 실버 컬러랑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블루 컬러. 그래서 실제로 이 아스트로 블루 컬러는 좀 밤이라든지 약간 어두운 데서 봤을 때는 그냥 블랙 컬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날이 밝은 낮에 봤을 때에는 블랙인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약간 네이비빛이 나면서 살짝 블루빛이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눈에 튀지 않으면서도 뭔가 잘 어울리고 예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토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토프 컬러와 베이지 컬러, 그리고 네이비 그레이,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비 그레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쉽게도 그 컬러를 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실내 컬러 토프는 거의 브라운 느낌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채도가 낮기 때문에 실내 오염도도 다른 시트에 비해서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기아 시승차가 아닌 렌터카입니다. 렌터카는 보통 주유를 하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 차량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보통 카니발은 디젤로 많이 뽑으시니까 요 혼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내문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노면이 살짝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에도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구형이 조금 더 푹신했거든요, 하체 감각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의 승차감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신형도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